법인 설립하는 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단점이 생각보다 많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중요해요. 이제 목적을 골라주는 화면이 나옵니다. 목적. 이 목적은 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에 무엇을 할 거냐, 이 법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라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립을 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법인 설립하는 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단점이 생각보다 많다.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대한 목적을 많이 넣으셔야 된다. 법인은 무언가 변경되는 것 자체가 다 돈이에요. 변경되는 것 자체가 돈이야. 그래서 내가 A라는 사업을 하다가 B라는 사업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법인에 A라는 사업에 해당하는 목적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B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법인의 정관에 있는 목적을 수정해 줘야 돼요. 법인은 변경하는 순간 다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그래서 B라는 사업의 목적을 정관에 추가할 때 등기소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정관 변경을 하게 되고 그 변경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근데 애초에 설립을 할 때 뭐 100개를 넣던 50개를 넣던 1개를 넣던 비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설립을 할 때 최대한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보정 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정 명령 나오면 그냥 보정하면 돼요. 근데 설립할 때에 넣지 않고 나중에 변경을 한다. 이거는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거를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제가 설립한 목적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법인을 하나 더 설립을 했어요. 지금 성명 위에 이제 임원들 보시면 2명이 들어가 있죠. 사내이사 1명 있고요. 그리고 출자 지분 보니까 사내이사가 다 갖고 있고 그 밑에 또 1명 있는데 지분이 없는 자, 감사로 되어 있네요. 실제로 사내이사와 감사 이렇게 2명만 되어 있고 그 밑에 목적이 보입니다. 주르륵 엄청나게 많죠. 제가 향후 몇 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도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래야지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가 되겠죠. 보면 하나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다,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그리고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까지 하면은 45개네요. 그러니까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파생되는 사업들도 다 비용 처리를 하고 싶다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 밑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요? 목적 밑에 결산 기준.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기준으로 결산 기준을 잡는 법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12월을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작성을 해야 할 서류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첨부서면 작성 순서, 온라인 주식회사 설립, 첨부서면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정관, 2번 주식 발행 동의서, 3번 주식 인수증, 4번 금융기관 증명서 발급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5번 발기인회 의사록, 6번 이사회 의사록, 7번 취임 승낙서, 8번 인감신고서, 9번 조사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 일괄 서명으로 하시게 되면 편하지만 처음 설립을 하실 때는 그래도 한 번씩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설립을 하실 때 다 읽어봐라. 그리고 하나씩 서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먼저 1번 정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정관 내용들은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정관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투자자가 세워야 하는 법인의 항목 중에 이게 꼭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정관 내용에 꼭 들어가셔야 하고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인데 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요. 근데 요거를 그냥 법무사님에게 대행을 시키게 되면 법무사님도 이제 정관 샘플들을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 샘플만 그대로 활용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 샘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타이핑 쳐서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관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을 세우실 때 정관을 입력을 했으면 반드시 정관을 꼭 따로 출력을 해놓거나 입력한 파일을 보관을 해놓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정관을 따로 출력해 놓지 않았을 때 나의 정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법인 대출을 할 때 정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관을 미리 뽑아놓지 않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지금 당장 출력을 못해, 물론 설립하고 나서 특정 기간 동안은 다시 뽑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할 수가 없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등기소에 가셔갖고 거기서 열람하셔갖고 복사해갖고 가져와서 다시 타이핑 쳐갖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애초에 설립을 하실 때 미리 정관을 뽑아 놓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정관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주변에 법인 설립하신 분들이 계시면 분명히 일반적인 정관 내용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계시면 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주식 발행 동의서, 주식 인수증, 금융기관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발기인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신고서, 조사보고서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서명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번 주식 발행 동의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무슨 회사를 세우고 있죠? 주식회사를 세우고 있어요. 주식회사. 회사의 주권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1인 법인이니까 당연히 그 주식을 몽땅 다 내가 갖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 내가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내가 인수를 한다. 대표가 주식을 인수한다. 그래서 주식 인수증, 주식 발행 동의서 요거를 사인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인수한다라는 걸 사인을 하고요. 발행을 한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하고요. 발행하는 거 먼저 동의서 확인을 하고, 주식 인수증에 대표가 다 주식을 인수한다. 우리가 실제 그 주식 투자할 때 주식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 주식이랑 별반 다르진 않아요. 대신 실제적으로 오픈된 시장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비상장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미리미리 공인인증서로 사인을 하기 때문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화면,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는 뭘까요?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자본금이 필요하죠. 보통은 이제 대표이사의 통장을 가지고 잔고증명을 하게 되는데,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잔고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돼요. 이게 말 그대로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 자본금이 얼마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은행마다 다 수수료가 붙어요. 근데 제가 설립할 때만 해도 신한은행은 수수료가 없었거든요. 보통 2,000원 달라고 하는데 신한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서 신한은행으로 잔고증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댓글 보니까 이제 신한은행도 잔고증명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무료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화면은 발기인회 의사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회 의사록.